딸각딸각 톱니바퀴 돌아가는 소리가 다시 멈췄다. 천천히 열린 문 뒤에서 평온한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그녀는 이미 떠났어. 흩어진 빛이 떠도는 끝없는 어둠 속에서 계단이 천천히 원점으로 물러났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던 것 같기도, 소리 없이 내일이 오기를 기다리고 있는 것 같기도 했다. 미래는 멀지만 결국 다가올 거야. 헬리오스는 아무 말 없이 그저 제자리에 서서 계단의 종착점을 바라보았다. 지금 두려운가? 어둠 속의 인물이 다시 탐색하듯 물었다. 그는 듣고 웃었다. 아무리 힘들어도 그녀는 반드시 모두가 내일을 맞이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낼 거야. 뭐가 두렵지? 말끝에서 그의 목소리가 작게 변했다. 마음속 깊이 감춰둔 두려움이 담겨 있었다. 헬리우스의 눈앞에 그녀의 얼굴이 천천히 떠올랐다. 그는 갑자기 영원한 겨울의 세계에서 그녀가 계속해서 용감히 자신에게 다가왔던 모습, 그녀가 이를 악물고 미지의 것들에게 맞서던 모습이 떠올랐다. 그녀가 자신을 밝게 비춰주었던 순간들이 생각났다. 그는 늘 그녀가 가장 올바른 선택을 할 거라고 믿었고, 종말이 미래를 맞이하게 해줄 거라고 믿었다. 다만 희미한 웃음소리가 어둠 속을 떠돌았다. 헬리오스는 조금 전 자신도 모르게 움켜쥔 주먹을 풀었고 몸을 돌려 흩어지는 빛을 보았다. 내가 알고 싶은 건 하나야. 그가 손을 들어 올렸다. 빛이 그의 손끝에서 쉼없이 너울거렸다. 마치 밤하늘에 걸린 궤도를 잃은 별빛 같았다. 그 통제할 수 없다는 미래가 이 세계의 미래인가? 멀리 있는 목소리가 한숨을 쉬는 것 같았다. 당신이 생각하는 세계는 어떤 모습이지? 헬리오스는 침묵했다. 인류의 수많은 선택이 모여 세계의 모습을 형성하지. 그것은 끝없이 뻗어나가 미래로 이어져. 목소리는 잠시 멈췄다가 말을 이었다. 하지만 미래에도 끝은 있어. 그건 수많은 문명이 멸망과 재건을 반복하며 얻은 결론이야. 세상은 서서히 앞으로 나아가지만 또 어떤 정해진 원점으로 돌아가는 것 같아. 멸망. 멸망. 헬리오스가 얼굴을 들며 믿을 수 없다는 듯 두 글자를 뱉었다. 이 세계는 원래 오늘 멈춰야 해. 하지만 다른 가능성이 생겼지. 헬리오스가 그 말의 깊은 뜻을 생각하고 있을 때 목소리는 멈추지 않고 말을 이었다. 그 가능성이 그녀에게 가장 올바른 길을 선택할 힘을 주었고 이 세계를 진리와 상식밖에 먼 곳으로 나아가게 했어. 살짝 미간을 찌푸리던 헬리오스가 금방 말의 핵심을 파악하고 물었다. 그 말은 미래에는 더 상상하지 못할 변화가 일어날 거란 뜻인가? 그건 내가 답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야. 톱니바퀴가 움직이는 소리가 다시 울렸다. 그 사람의 목소리는 조금 지친 듯 천천히 어둠 속으로 사라졌다. 마치 마지막 암시인 것처럼. 이 세계는 이미 선택을 마쳤어. 세계는 멈추지 않을 거야. 끊임없이 앞으로 나아가 내일이 왔음을 증명하겠지. 그 내일이 어떤 모습, 어떤 형식으로 인류 앞에 나타나든지 말이야. 그게 뭐든 다 이 세계의 내일이야. 그리고 당신은 그 목소리에는 기대와 호기심이 깔려 있었다. 내일의 당신은 그녀와 마찬가지로 오늘의 당신이 내일로 건너간 모습을 하고 있겠지. 홀의 돔 아래에서는 하늘 위로 점점 다가오는 해성군이 희미하게 보였다.
원탁 주변에 있던 사람들은 유독 조용했다. 그들은 나란히 서서 홀로 들어오는 헬리오스를 보았고 그의 마지막 답을 기다리는 듯했다. 지금 종말을 맞이하는 건 이릅니다. 헬리오스는 상석으로 걸어갔지만 앉지는 않았다. 그는 원탁 위에 두 손을 올렸고 눈에는 별빛이 반짝이는 듯했다. 모든 건 계획대로 진행합니다. 남은 시간 동안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많아요. 사람들이 떠난 뒤 헬리오스는 혼자 홀에 서서 돔 너머 하늘을 바라보며 조용히 말했다. 당신에게 말할 수 없는 비밀은 그래도 가치가 있나 보네요. 종말이 임박한 지금 큰 거리에서조차 사람이 보이지 않는데 이런 후미진 골목이라고 예외는 아니었다. 깊은 골목에는 길고양이가 음식물 쓰레기를 뒤지는 소리밖에 들리지 않았다. 주기락은 모자를 눌러쓰고 더없이 익숙하게 복잡한 골목을 누볐다. 곧 누르스름한 빛이 서서히 그의 눈에 들어왔다. 문 옆에는 조그맣게 고대 마법사의 주문 같은 몬들리 히트가 적혀 있었다. 그는 마지막으로 하늘을 힐끗 본 뒤 조용히 숨을 깊이 들이쉬었고 단호하고 결의에 찬 눈으로 문을 열고 들어갔다. 어서 와. 바에 서 있던 남자는 갑자기 나타난 손님에 놀라지도 않고 우아하게 유리잔을 닦으며 웃는 얼굴로 인사를 건넸다. 주기락은 조용히 사방을 둘러본 뒤 익숙한 듯 바에 가서 앉았다. 2시간 뒤면 세상이 끝나는데 뭐 좀 마시겠어? 남자가 입가에 미소를 머금고 손에 든 잔을 흔들었다. 이제 곧 종말인데 가게 문을 열었네? 주기락이 모자를 바 위에 올리며 남자의 제안을 무시했다. 내 신조가 서서 돈을 벌다 죽을지언정 누워서 무료하게 살지는 말자거든. 남자는 그의 거절에 아랑곳 않고 능숙하게 술병을 들어 올렸다. 희미한 빛이 병 위로 잘게 부서졌다. 술 마시러 온 거 아니야. 그렇게 여러 번 시도해봤으면서 아직도 포기 안 했나? 주기락의 눈에 날카로운 빛이 스쳤다. 하지만 정말 순간이었다. 나중에는 무슨 생각을 했는지 천천히 미소를 지었다. 포기할 이유가 없어. 남자는 손에 들었던 온스컵을 날렵하게 내려놓고 한숨을 쉬었다. 좋아. 그쪽이 그렇게 고집하는데 나도 말리지 않겠어. 그럼 드레이를 불러오지. 그는 제주한 칵테일을 주기락 앞에 내려놓았다. 선홍빛 액체 위로 찰랑거리는 빛이 남자의 눈에 비쳤다. 그의 눈에 나른한 웃음기가 서려 있었지만 어딘지 차갑고 무관심해 보였다. 작은 가게인데 와줘서 고맙다. 주기락은 한 달 전 드레이를 찾아냈다. 다시 드레이의 얼굴을 보니 여전히 헛구역질이 나올 것 같았다. 주기락은 소파에 앉아 주먹을 꽉 움켜쥐며 목적이 최우선이라고 자신에게 최면을 걸듯 끊임없이 되뇌었다. 그녀의 얼굴이 어렴풋이 보이는 듯했다. 부드러운 조명 아래 선 그녀의 얼굴에 따스한 빛이 물들어 있었다. 그녀가 그를 향해 손을 뻗으며 그의 이름을 불렀다. 손바닥을 파고든 아픔이 퍼지며 천천히 그의 의식을 일깨웠다. 그는 간신히 냉정을 유지한 채 멀지 않은 곳에 서 있는 남자를 똑바로 바라보았다. 드레이, 그 실험의 퍼스트 어시스턴트였다. 그 어두운 과거로부터 벌써 수년이 지났다. 그 사람도 역시 많이 늙어 있었다. 드레이가 질겁하며 주기락이 앞으로 달려와 무릎을 꿇었다. 제발 살려줘! 주기락은 차가운 얼굴로 바들바들 떠는 남자를 내려다보았다. 내가 당신을 죽이려 했다면 애초에 당신이 도망가게 두지도 않았어. 그가 부들부들 떨며 주기락이 던진 상자를 받았다. 상자 위에 S자 표식을 본 그가
놀라서 상자를 떨어뜨릴 뻔했다. 당신이 이걸 어떻게 손에 넣은 거지? 아니, 대답할 필요 없어. 드레이는 고개를 저으며 손에 든 상자를 꾹 움켜쥐었다. 그는 지금 자신과 거래하는 주기락이 그때의 고급 실험체인 3684가 아니라는 것을 떠올렸다. 드레이는 고개를 숙여 상자를 보았다. 나보고 어쩌라는 거야? 설마... 주기락은 드레이가 그 실험에서 자신의 신체 데이터를 가장 잘 아는 사람이고 퍼스트 어시스턴트로서 충분한 능력도 갖췄을 것을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다. 그건 불가능해! 당신 헛소리 들으려고 온 거 아니야. 주기락이 싸늘하게 그의 말을 잘랐다. 당신은 하라는 일만 하면 돼. 그렇죠? 닥터 드레이의 사장님? 주기락의 질문을 들은 바의 남자는 미소와 함께 살짝 고개를 끄덕이고는 계속 손에 든 술잔에 집중했다. 드레이는 상자를 꼭 쥔 채 이를 악물었다가 결국 조용히 한숨을 내쉬었다. 알겠어. 사장님, B4층에 수술대 사용 가능한가요? 남자가 어디선가 소형 작업대를 꺼내더니 그 위를 손으로 쓱 훑은 뒤 고개를 끄덕였다. 꽃무늬 벽지가 붙은 컬러풀한 실험실이었지만 주기락은 여전히 강한 심리적 거부감을 느꼈다. 그는 온 힘을 다해 억지로 실험대 위에 누웠다. 그 이후로 얼마나 자주 토했는지, 얼마나 많은 약물을 맞았는지 기억이 나지 않았다. 드레이가 미간을 찌푸렸다. 나는 당신의 능력을 강화시키는 게 어렵다고 분명히 말했어. 그가 머리를 숙였다. 그때 당신에게 했던 실험은 보편적인 건 아니었어. 다양한 요소의 종합적 영향을 고려했던 거였지. 그래서 당신의 몸이 두 번째 실험을 견딜 수 있을 거란 보장이 없어. 당시 실험에서 당신의 유전자는 어떤 특수 물질의 촉매작용하에 불규칙한 구조를 형성하면서 일반인과 완전히 달라졌고. 그가 입을 꾹 다물며 말을 멈췄다. 실험대 위에 웅크리고 있는 주기락을 보는 그의 표정이 몹시 괴로워 보였다. 계속 이런 충돌 반응이 일어날지 어떨지 확신도 없어. 무슨 부작용이 생길지 예측할 수도 없고. 그런데 왜 이렇게 큰 위험을 감수하려는 거야? 당신은 지금도 충분히 능력이 있잖아. 상관없어. 일단 오늘은 여기까지 하지. 주기락이 입가에 혈흔을 닦으며 애써 몸을 일으켜 실험대에 앉았다. 밤안개가 자욱이 퍼지며 그를 심연에 가두었다. 어둠 속에 그를 유심히 살피는 사나운 눈빛이 수없이 나타났다. 그는 빛빛 감옥 안에 서 있었다. 하지만 더는 무섭지 않았다. 주기락이 무심코 디저트 약속을 입 밖에 낸 이후로 이 사람은 시도 때도 없이 그걸 가지고 그를 놀렸다. 주기락은 대답 없이 가게 안을 몇 바퀴 돌다가 조금 전까지 떨리던 걸음을 서서히 늦췄다. 자연스러워 보이나? 사장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런대로 오늘은 일찍 끝났네. 오늘 특별한 공연이 있어서. 주기락이 모자를 쓰고 얼굴을 가리며 덧붙였다. 중요한 공연이야. 주기락은 한 걸음 한 걸음 비포로 향했다. 실험실 입구에 도착하자 드레이는 이미 그를 기다리고 있었다. 우리 벌써 여러 번 시도했어. 이렇게 가다간 당신의 몸이... 상관없어. 주기락은 아무 동요 없이 드레이의 말을 끊었다. 그 말은 마치 자신에게 하는 말 같기도 했다. 저번에 진전이 있었잖아. 안 그래? 계속하자. 실험실로 향하는 주기락의 발걸음이 유난히 단호해 보였다. 세상은 하얀색만 남은 것 같았고 그 끝에는 그녀의 뒷모습이 있었다. 그는 자신에게 그녀에게 달려가라고
끊임없이 명령했다. 지금까지 늘 그랬다.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지만 설사 이미 종말의 끝에 다다랐다 해도 그는 절대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 다시 눈을 뜬 순간 주기락은 자신이 내기에서 이겼다는 것을 알았다. 손가락 하나 들어올릴 힘도 없었지만 이곳에서 처음으로 기쁨과 만족에 찬 미소를 지을 수 있었다. 얼마나 오래 누워 있었는지 기억나지 않았다. 드디어 스스로 천천히 일어날 수 있게 된 그는 수술대에 앉아 숨을 헐떡였다. 너무 끔찍해서 팔에 꽂힌 수액을 뽑아버리고 싶었다. 그건 안 뽑는 게 나을 거야. 눈을 들어보니 가게 주인은 미소를 짓고 김이 모락모락 나는 커피를 든 채 문가에 기대 있었다. 주기락은 눈을 몇 번 깜빡이고 고개를 들며 물었다. 지금 몇 시? 안심해. 아직 해성이 떨어지진 않은 것 같으니까. 남자가 검지를 뻗어 마침 상황을 살피러 돌아온 드레이를 끌어당겼다. 녀석 좀 봐. 크게 한숨을 내쉰 주기락이 조금 고통스러운 듯 머리를 움켜잡았다. 드레이가 급히 다가왔다. 이제 막 정신을 차렸는데 일어나려고 애쓰지 마. 아직 더 지켜봐야 한다고. 그 말에 주기락이 차갑게 코웃음 치는 순간 계속 옆에 지니고 있던 소형 컴퓨터가 갑자기 울렸다. 그는 머리를 붙잡은 채 몸에 달린 수액을 뽑고는 절뚝거리며 다급히 다가가려 했다. 동작이 커서 하마터면 바닥에 넘어질 뻔했다. 아직 함부로 움직이면 안 돼. 드레이가 그의 앞을 급히 막았다. 놔. 주기락이 드레이의 손을 떨쳐내고는 가까스로 벽에 기댔다. 그는 컴퓨터를 켜고 손가락에 힘을 주어 천천히 키보드를 눌렀다. 화면을 바라보는 그의 낯빛이 무거웠다. 둘 다 나가. 지금 능력을 사용하면 안 돼. 드레이가 한사코 말리며 주기락에게 강조하며 말했다. 능력이 안정적인지 확신할 수 없어. 지금 몸도 허약한데 바로 강화된 능력을 쓰면 나가. 주기락의 목소리에서는 온기도 타협의 여지도 느껴지지 않았다. 하지만 당신의 몸이 잠깐. 옆에서 커피를 마시던 남자가 웃는 얼굴로 어디서 났는지 모를 주사기를 흔들었다. 도와줄까? 맞을 때 조금 따끔하기만 할 거야. 증정품이라 치고 돈은 안 받을게. 주기락은 아무 망설임 없이 주사기 구멍으로 가득한 팔을 내밀었다. 고마워. 약물 주사를 맞고 어느 정도 기력을 회복한 주기락은 실험실 구석에 기대 가만히 눈을 감았다. 그는 계속 그녀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는 것 같았다. 주기락은 눈을 살짝 뜨고 거울에 비친 자신을 본 순간 그는 자신도 모르게 입꼬리가 올라갔다. 그의 얼굴에는 그늘한 점 없었다. 이 세계가 끝나지 않는 이상 앞으로 무슨 일이 일어나든 내일에 속한 미래가 될 것이다. 그리고 그는 그 알 수 없는 미래를 위해 준비를 해야 한다. 눈동자 속의 금빛이 거울 속에서 흔들렸다. 이 순간 그것은 마치 모든 난관을 뛰어넘어 그 사람의 곁으로 갈 힘을 주는 부드럽고 힘찬 축복 같았다. 당장은 격변하는 세계로 인해 세월 속에서 침묵할 수 있지만 언젠가 미래를 이끄는 가늠자가 될 것이다. 그 가늠자가 마음속에서 유일한 종착점을 가리키며 오랫동안 기다린 사람과 재회하게 해줄 것이다. 명령한다. 하나밖에 없는 영원히 빛나는 주기락이 되어라. 용감해지고 계속 강해져라. 명령한다. 절대 그녀를 잊지 말아라. 그녀는 너의 허니칩시다. 그녀는 네가 가장 좋아하는 사람이다. 금색 빛이 동공을 지나 모든 말초 신경과 피 속으로 퍼졌고 세계 끝에 성대하고 찬란한 하얀색과 함께
마지막 약속으로 변했다. 세계는 언뜻 온유해 보이면서도 난공불락인 물안개로 휩싸였다. 그것은 영롱한 하얀 빛 속에서 탄생했고 대지로 퍼지며 수많은 방향으로 뻗어나갔다. 음표가 가득 그려진 노트 위, 오선지 위의 음표는 마치 거꾸로 쏟은 것처럼 하나씩 종이에서 사라졌다. 모든 것이 순식간이었다. 철근 콘크리트로 된 거대한 건물이 하늘 깊은 곳에 우뚝 서 있었다. 먼지 하나 없이 닦인 유리에 먼 곳에 네온사인과 초승달이 비쳤다. 허유는 옥상에 쪼그려 앉아 맞은편의 고요한 빌딩을 바라보았다. 곧바로 이어폰에서 8시를 알리는 목소리가 울렸다. 시작해. 허유는 스토퍼를 조이며 작용점의 안전을 확인한 뒤 두 건물 사이의 바닥이 보이지 않는 시면으로 뛰어내렸다. 허윤의 대외적인 신분은 가드였다. 그는 몬도리 치바의 주인에게 고용되어 있지만 술을 제조하거나 술잔을 닦는 일은 하지 않았다. 오후에 손님이 올 거니까 네가 응대해. 카운터 뒤에 있는 남자는 노래를 흥얼거리며 술잔을 닦았고 늘 그렇듯 고개도 들지 않고 임무를 내렸다. 허윤이 고개를 끄덕이며 몸을 일으키자 그 남자가 한마디 덧붙였다. 이번엔 장기 계약이야. 고용주의 신분이 특별하니까 조심해. 허윤은 수많은 임무에 나섰지만 사장이 이렇게 주의를 주는 건 처음이었다. 그건 고용주가 만만치 않다는 뜻이었다. 사장은 카운터에서 자료를 던져주었다. 허윤은 자료를 받아 몇 번 훑어본 뒤 의아해하며 고개를 들었다. 이 사람이었어요? 사장은 그의 생각을 눈치챈 듯 웃었다. 네가 그를 만나면 내가 얼마나 직원을 생각해서 주의를 줬는지 알게 될 거다. 허윤은 반신반의하며 파일을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다. 손에 든 작은 나이프에서 은빛이 반짝이며 이 순간 그의 우스꽝스러운 심정을 드러냈다. 파일의 남자는 찬란한 금발이었고 푸른 눈은 호수를 머금은 듯 깨끗한 웃음이 흘러나왔다. 연예계를 전혀 모르는 허윤도 사진 속의 사람은 알고 있었다. 가장 인기 있는 슈퍼스타 주기라. 그의 웃는 얼굴은 거리의 전광판과 편의점에 새로 나온 감자칩 포장지 위에 찍혀 있었고 지나가는 사람마다 시선을 머물게 했다. 가장 빛나는 위치에 있는 사람이 왜 비싼 돈을 주고 정보를 사는 걸까? 허윤은 고용주가 제시한 조건과 가격이 나열되어 있는 파일을 바라보았다. 거절할 수 없는 가격이었고 조건도 그 가격에 어울렸다. 다른 사람의 업무는 모두 배치했어. 너도 이제 준비해. 허윤은 마음속으로 이 주문에 필요한 시간과 노력을 계산했다. 또한 자신의 궁핍한 상황을 떠올리며 재빨리 파일을 주머니에 넣었다. 아주 오랫동안 이 주 선생님을 위해 일을 해야겠네요. 얼마 지나지 않아 약속 시간이 되었다. 바의 문이 열리자 허윤은 자신도 모르게 힐끗 보았다. 들어온 사람은 검은색 모자를 쓰고 있었고 옷차림은 평범했다. 그는 곧바로 카운터로 걸어가 사장에게 편지 봉투를 던진 뒤 모자를 벗어 금빛 찬란한 머리카락을 드러냈다. 전에 약속한 대로예요. 그는 간단하게 말했고 더는 한마디도 하지 않겠다는 태도였다. 만약 그의 신분을 알고 있지 않았다면 허윤은 이 스타의 분위기가 가게와 잘 어울린다고 생각했을 것이다. 사장은 고개를 끄덕이며 편지 봉투를 챙긴 뒤 턱으로 허윤을 가리켰다. 허윤은 카운터에 기댄 채 오른손으로 나이프를 돌리며 앞에 있는 손님을 향해 눈썹을 올리며 인사했다. 사실 평소에는 손님에게 예의를 차렸지만 허윤은 왠지 상대를 놀리고 싶었다. 상대의 신분 때문에 더 그랬는지 아니면 이 슈퍼스타의 멋진 얼굴 속에 감춘 실제 모습이 궁금했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주기락은 담담한 얼굴로 말을 꺼냈다. 내가 원하는 건 다 알고 있겠지? 예상했던 것과 전혀 다른 반응에 허유는 어깨를 으스기며 나이프를 집어넣었다. 대충은 조금 까다롭긴 하지만 할 수 있어. 주기락은 이렇게 대담하게 말하는 사람은 처음 본 듯 고개를 들어 한마디를 더했다. 잘 생각해. 중간에 포기하지 말고. 저기, 우리는 손님의 주문을 받으면 끝까지 책임지거든. 비록 임무를 나 혼자서 맡는 건 아니지만 임무 범위 안에서 설사 당신이 나를 불바다에 빠뜨린다고 해도 해야 할 일은 반드시 해낸다고. 허유는 곧바로 주기락을 향해 손을 내밀었다. 잘 부탁해. 주기락은 예의상 그가 내민 손을 잡았다. 하지만 그는 눈앞의 사람과 거래 이외의 접촉은 피하고 싶은 듯 했다. 자세한 건 나중에 알려주지. 그는 말을 마치고 몸을 돌려 발을 떠났다. 이 스타는 어떻게 여기를 찾아온 걸까요? 제가 생각하는 이미지랑은 다르네요. 허유는 몸을 돌려 검지로 테이블을 두드렸다. 사장은 천천히 그에게 술잔을 건네며 의미심장하게 웃었다. 확실히 일반적인 스타가 아니야. 정확히 어떤 사람인지는 곧 알게 될 거야. 허유는 직업적 책임감이 강한 사람이었다. 주기락이라는 고용주의 조건이 잘 이해되지 않았지만 그가 제시한 보수면 허윤이 컵라면을 먹을 때 거리낌 없이 토핑을 추가할 수 있는 정도였기에 그는 매우 신중하게 준비를 진행했다. 허윤이 모든 준비를 마치자 주기락도 약속에 맞춰 노트북을 들고 나타났다. 허윤은 주기락이 그의 일에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하지 않았지만 30분 뒤에 그는 주기락에 대한 인상이 철저히 뒤집혔다. 주기락은 관련 정보에 대해 몇 마디 물은 뒤 컴퓨터를 켜서 빠르게 키보드를 두드렸다. 곧바로 특별한 아름다움을 지닌 듯한 초록색 물결 같은 복잡한 코드들이 스크린을 빠르게 지나갔다. 주기락의 움직임을 물끄러미 지켜보던 허윤이 감탄을 자아냈다. 와, 대단한데? 의뢰자들이 자신들을 선택할 때 어느 정도 자신과 관련된 비밀과 믿음을 지불할 것을 각오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했다. 하지만 연예인을 하는 것도 고생인데 부업까지 하는 건가? 스크린의 보안 시스템이 해제되었고 빨간 경고가 녹색으로 바뀌며 연못시의 어떤 구역을 지정하고 나서야 주기락은 손을 멈췄다. 찾았어. 그는 기지개를 켜고 마실 것을 찾는 듯 습관적으로 컴퓨터 옆으로 손을 내밀었다. 손에 아무것도 잡히지 않자 그는 작게 하고는 손을 멈췄다가 곧바로 걷어들이고 아무 일도 없다는 듯 입을 열었다. 서버에 접속한 것으로 추정되는 주소를 몇 개 추려냈어. 하지만 정확한 위치는 확인이 필요해. 그쪽은 어떻게 됐지? 주기락의 해킹 실력에 놀랐지만 허유는 자신의 일을 잊지 않았고 앞에 있는 모니터를 가리켰다. 모니터링 소프트웨어는 설치됐어. 하지만 아직까진 움직임이 없네. 2, 3일 정도 더 기다려보자. 주기락은 고개를 끄덕이며 컴퓨터를 닫았다. 그는 이곳에 왔을 때 그대로 모자와 마스크를 쓰고 조용히 떠났다. 허유는 몸을 일으켜 어깨를 움직였고 무의식적으로 창밖을 내다보았다. 건물 모퉁이에 있는 자판기 옆에서 검은색 모자를 쓴 주기락이 허리를 굽혀 동전을 넣었고 곧바로 파란색 사이다가 떨어졌다. 거리는 멀었지만 허유는 그 음료가 또렷하게 보였다. 사과 맛의 당분 함량이 아주 높아 일부 사람들은 구매를 꺼렸고 덕분에 판매량이 부진했다. 주기락은 단숨에 마셨다. 눈에 곡선이 그려지며 만족한 표정을 지었고 플라스틱 병을 가볍게 쓰레기통에 던져 넣은 뒤 몸을 돌려 떠났다. 허유는 또다시 주기락에게 조금의 호기심이 생겼다. 다음 만남은 한참 뒤에 이루어졌다. 그동안 주기락이
먼저 허윤에게 연락하는 일은 없었다. 그는 계속 표시한 구역을 모니터링하며 주기락의 연락을 기다렸다. 기다리는 시간은 조금 지루했다. 그러다 우연히 편의점의 TV 뉴스에서 주기락이 어떤 상해 사건에 연루되어 이볼버 신분을 들키게 되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허윤은 컵라면을 먹으며 TV 속에서 카메라를 응시한 채 신분을 숨긴 것을 인정하는 주기락을 바라보았다. 그는 컵라면을 한 입 삼키며 이 고용주의 행동에 대해 생각했다. 그는 주기락과 접촉한 시간이 길지 않았지만 저렇게 경고망동할 리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리고 또 시간이 흐른 뒤 주기락의 소속사에도 많은 일들이 있었고 주기락은 창작 활동은 중단하겠다고 발표했다. 허윤은 어둠 속에서 암시장에서 구매한 권총을 푼에 결합했고 옆에 있는 스크린에는 최종 추적된 단서가 띄어져 있었다. 사냥꾼 게임. 그는 이제 고용주에게 연락할 때가 됐다고 생각했다. 어둠 속에서 즐겁고 거친 벨소리가 울렸다. 허윤은 사냥꾼 게임에 대해 들어본 적이 없지만 주기락이 전화로 추적하겠다고 했고 그들이 전에 조사한 것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그는 모든 사고를 집중했다. 주기락의 단서를 따라 조금씩 더듬어 나가자 어둠 속에 발톱을 드러낸 거대한 무언가가 있다는 것을 느꼈다. 하늘이 무심하지 않았는지 드디어 누군가가 미끼를 물었다. 허윤은 권총을 허리춤에 찔러 넣고 휴대폰을 들어 주기락에게 전화를 걸었다. 전화가 몇 번 울리더니 연결되었다. 무슨 일이야? 상대가 활동했던 빌딩을 찾았는데 오늘 밤에 한번 가보려고. 운이 좋으면 뭔가 찾을 수 있을 거야. 전화 너머의 주기락은 잠시 멈칫했고 숨소리가 들리더니 이내 말을 멈췄다. 저쪽에 주기락 혼자만 있는 게 아닌 듯 했다. 허윤은 희미하게 다른 사람이 주기락과 말하고 있는 게 들렸고 주기락이 대답하는 목소리는 자연스럽게 커졌다. 형, 정말 간식 몰래 먹은 적 없다니까? 못 믿겠으면 와서 봐요. 이따가 다시 와. 지금 영감을 떠올리고 있어서 형이 끊어버리면 다음 신곡 멜로디가 사라질 거야. 절대로 다른 사람한테 형이 내 간식 상자 3박스랑 냉장고 2개 정도의 탄산음료를 숨겨버린 비인간적인 사건을 말하지 않았어. 목소리는 점점 작아졌다. 아마 그 형이라는 사람이 드디어 주기락을 놓아준 듯 했다. 허윤은 주기락이 정말 이상한 것 같았다. 분명 평범한 사람이 가질 수 없는 빛과 따뜻함을 지녔지만 오히려 어둠으로 들어가려 하다니. 그는 이유를 물어보고 싶었지만 결국 참았다. 고용주들은 자신들만의 비밀이 있다. 본분을 지키고 묻지 않는 것이 여기서 자신을 지키는 방법이다. 잠시 후 주기락의 차분한 목소리가 다시 휴대폰에서 들렸다. 주소 보내줘. 나도 갈게. 나 혼자 할 수 있어. 그런 말은 나를 안 믿는다는 거잖아. 허윤은 주기락이 자신의 능력을 믿지 않는다고 생각했다. 그는 재차 자신의 업무 능력이 아주 뛰어나고 늘 업계 랭킹 1위를 유지하고 있다는 것을 강조했다. 하지만 주기락이 여전히 그와 함께 움직이려고 하자 그는 어쩔 수 없이 빌딩 주소를 주기락에게 보냈다. 끝이 없을 것만 같은 밤하늘 아래 허윤은 주기락의 암호를 수신했다. 그는 일어나 밧줄의 힘을 빌려 맞은편 빌딩으로 몸을 내던지더니 바로 맞은편 빌딩의 방으로 굴러들어가 숨을 죽였다. 예상했던 단서는 없었고 방은 텅 비어 있었다. 커다란 유리창이 열리자 차가운 달빛이 남자의 찬란한 금발과 앞에 있는 시한폭탄을 비췄다. 당한 건가? 누군가가 이번 방문을 예상하고 우리한테 선물을 남겼네. 주기락의 표정은 평온했다. 하지만 허윤은 그가 뇌관을 밟은 것을 보고
순간 숨이 막혔다. 주기락은 전혀 신경 쓰지 않는 듯 두 손으로 컴퓨터를 빠르게 두드리며 코웃음을 쳤다. 내부 구조는 복잡하지만 빈틈은 있어. 얼마나 걸려? 5분? 허유는 스크린에 표시된 시간을 보았고 정확히 5분이 남았다. 너무 위험해. 허유는 몸을 숙여 옆에 있는 휴대용 도구 가방에서 분석선을 꺼내 폭탄 내부에 살짝 꽂았다. 나한테 맡겨. 1분 안에 끝낼게. 허유는 각종 복잡한 기계를 분해하고 조립하는데 재주가 뛰어났다. 그는 껄렁한 모습을 거두고 신중하게 움직였다. 주기락은 말을 하지 않고 폭탄 해체를 멈춘 뒤 다른 화면으로 전환했다. 이 세상에는 흔적을 남기지 않는 것이 없고 누구도 완벽히 숨을 수 없다. 최고의 해커는 끝이 없는 데이터 속에서 전혀 관계가 없는 듯한 내용을 찾아내고 계속해서 조합하여 어떤 물체가 생성되고 모여서 커졌다가 해체되는 흐름을 알아낼 수 있다. 매일 정보의 홍수는 모든 사람의 희로애락을 담은 채 도시를 지나며 누구도 벗어날 수 없다. 이 방에서 활동했던 사람은 조심스럽게 모든 정보 경로를 파악했지만 오히려 이런 행동이 주기락으로 하여금 정확한 주소를 찾을 수 있게 해주었다. 컴퓨터가 탁 하고 닫혔다. 주기락은 짧게 숨을 내쉬었고 이때 허윤도 데이터를 해석해 폭발 장치를 끄는 데 성공했다. 드디어 끝냈네. 허윤은 일어서서 주기락을 보았다. 이건 어떻게 할 생각이야? 가지고 갈까 아니면 여기 둘까? 그들이 이렇게 큰 선물을 줬는데 제대로 답례를 해야겠지? 주기락은 몸을 돌려 어둠 속에 숨겨진 대문으로 걸어갔다. 허윤은 쓸모없어진 장치를 들고 주기락의 뒤를 따라갔다. 빌딩에서 나와 작은 골목을 지날 때 허윤은 걸음을 멈췄다. 잠깐만. 그는 주기락을 향해 외치며 오래된 자판기에 동전을 몇 개 넣었다. 기계가 울리더니 전자음과 함께 파란색의 탄산음료 2개가 허윤의 손에 나타났다. 그는 주기락에게 한 캔을 건넸다. 상대는 받지 않았고 조금은 차가운 대답이 들려왔다. 나는 다른 사람이 염탐하는 걸 좋아하지 않아. 허윤은 웃으며 주기락의 어깨를 두드리려 했지만 상대는 몸을 피했다. 그는 전혀 어색해하지 않고 돌아서서 머리를 극적였다. 스타니까 다른 사람의 시선에는 익숙하지 않나? 그가 어둠에 잠기는 순간만큼은 아무도 그를 무대 위에서 빛나는 스타와 연결짓지 못할 것이다. 주기락은 살짝 멈칫했다가 허윤이 들고 있는 탄산음료를 받았다. 참, 방금 장치를 해체할 때 어떻게 내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한 거지? 그렇게 나를 믿는 거야? 폭발해서 죽으면 어쩌려고? 눈앞에 그 사람은 아주 옅은 미소를 지었다. 아주 옅었지만 확실히 주기락 특유의 미소였다. 지금의 그는 빛과 그림자를 모두 몸에 들이운 듯 했고 태양과 달은 똑같이 거대했다. 단지 한 판 걸었을 뿐이야. 결국 내가 이겼고. 그는 단숨에 음료를 다 마신 뒤 주머니에 손을 넣고 거리를 걸었다. 허윤은 문득 주기락은 아주 재미있는 사람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만약 그와 협력한다면 이전에 겪어본 적 없는 일을 만날 것 같았다. 충분히 위험하고 또 충분히 자극적일 것이다. 역시 진정한 친구는 이런 것이다. 그는 이미 마음속으로 주기락을 생사를 함께한 친구로 생각했기 때문에 앞을 향해 외쳤다. 장치 내부 구조는 내가 돌아가서 연구해보고 결과가 나오면 알려줄게. 근데 며칠은 걸릴 거야. 멀리 있는 사람은 대답하지 않고 밤의 깊숙한 곳으로 사라졌다. 장치 해독에 꽤 많은 노력을 들였다. 허윤이 모든 분석 데이터를 획득했을 때는 며칠이 지났다. 주기락이 상대의 진짜 서버 위치를 보내주었다. 허윤은 이 단서와 장치의 특수 재료를 통해 한참을 애쓴 뒤에야
사냥꾼 게임에 대해 어느 정도 윤곽을 잡았다. 지금 이 순간 세상 어딘가에서 생존 게임이 소리 소문 없이 진행되고 있을지도 모른다. 비록 그도 평소에 피가 튀는 장면을 많이 봤지만 이 일의 성격은 완전히 달랐다. 그는 즉시 주기락에게 알려야 한다는 느낌이 들었다. 하지만 주기락은 연락이 되지 않았다. 허윤은 몬드리치에서 한참을 기다렸다가 일어나 주기락을 찾아가기로 했다. 1분이 지체될수록 노출될 위험도 그만큼 증가한다. 하지만 주기락이 그와 거래하는 것을 아는 사람은 적을수록 좋다. 그래서 허윤은 경비원을 피해 뒷마당의 대문으로 왔다. 대문의 보안 시스템은 매우 복잡해서 자칫 잘못하면 경보장치가 작동하게 된다. 딱 봐도 주기락의 솜씨였다. 허윤이 어떻게 보안 시스템을 해제할지 고민하고 있을 때 갑자기 주기락의 목소리가 들렸다. 그는 휴대폰을 들고 마당에 앉아 있었고 골든 리트리버 한 마리가 그의 앞에 앉아 있었다. 휴대폰 너머의 사람이 무슨 말을 했는지 주기락은 웃으며 말했다. 나중에 요 며칠간 키운 버섯을 보여줄게요. 내 머리 위에 있는 건 새로 자란 거예요. 요 며칠간 집에서 노래를 썼는데 완성되면 데모를 보내줄게요. 며칠 뒤에 감금이 풀리면 제대로 한 끼 먹을 거예요. 당신은 먹고 싶은 거 있나요? 그는 자연스레 작은 태양의 기운을 내뿜고 있었고 그 빛은 주기락뿐만 아니라 그와 통화하고 있는 사람에게서도 흘러나오는 것만 같았다. 그랬구나. 허윤은 상황을 깨달았다. 그는 늘 주기락은 왜 이렇게 모순이 많은지, 왜 밝게 빛나는 그가 어둠 속을 걸으며 자신과 같은 사람과 교류하는지 궁금했다. 이제 답을 찾았다. 구름 위에 사는 별이라도 영원히 관심을 가지며 지키고 싶은 미래가 있었다. 갑자기 바삭거리는 소리가 났다. 허윤은 곧바로 앞을 바라보았다. 전화 저편에서 무슨 말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주기락이 벌떡 일어났다. 그는 휴대폰을 쥔 채 눈에는 놀라움과 분노가 가득했다. 그의 옆에는 조각난 유리잔이 흩어져 있었다. 허윤은 주기락의 이런 표정을 처음 보았다. 그는 뭔가 눈치챈 듯 망설이지 않고 나무 사이로 지나 밖으로 나갔다. 주기락을 처음 본 뒤로 그에 대한 허윤의 추측은 맞은 적이 없다. 하지만 이번에 그는 자신만만하게 한 번 더 도전하기로 했고 틀리지 않을 거라는 예감이 들었다. 그건 바로 주기락은 그의 믿음을 맡길 만한 사람이란 것이다. 기락아, 기락나리, 기락 어르신. 임 실장이 소파에 앉은 주인공 주위를 서성이며 투덜거렸다. 정성껏 만진 머리도 초조한 마음에 헝클어진 지 오래다. 다음 주가 바로 녹음이야. 녹음실도 다 잡아놨다고. 그런데 왜 갑자기 곡을 고치겠다는 거야? 주기락의 매니저로서 임 실장도 최고를 추구하는 주기락의 작곡 태도를 이해 못하는 것은 아니다. 사실 주기락이 오랫동안 완벽을 추구해왔기에 늘 무대 위에서 빛날 수 있었고 많은 스타 중 가장 빛나는 존재가 될 수 있기도 했다. 하지만 이번엔 임 실장은 곡 리스트를 봤다. 주기락이 고치려고 하는 것은 이번 앨범의 타이틀곡이 아니라 수록곡 중 하나인 발라드 곡이다. 데모를 들어보니 잔잔한 멜로디에 흡입력이 좋아 열심히 홍보하면 서브 타이틀곡이 될 수 있을 터였다. 녀석은 대체 이 곡에 무슨 불만이 있는 거야? 불만이 있는 게 아니라 아직 완벽하지 않은 것 같아서. 소파에 비스듬히 기대 앉아있던 주기락이 기타를 안은 채 고개를 저었다. 형, 난 그 곡을 더 멋지게 만들고 싶어. 임 실장이 탄식했다. 그래, 네가 다음 주 녹음에 맞출 수만 있다면 마음대로 해.
나야 뭐 기껏해야 얼굴에 철판 깔고 녹음실이랑 날짜 조정하기밖에 더 하겠냐. 고마워 형. 임 실장은 됐다는 듯 손사래를 쳤다. 적당히 하고 얼른 네 뇌세포나 괴롭히셔. 주기락은 웃으며 자세를 고쳐 앉은 뒤 계속 창작 세계에 빠져들었다. 그의 손가락이 기타 줄 위를 자유롭게 오가고 기타 줄의 진동 속에서 음이 흘러나오다가 그의 눈앞에서 다시 훨씬 아름다운 멜로디로 재조합되었다. 박자의 속도, 멜로디와 음계의 높낮이. 이 노래에 분명 더 좋은 표현 방법이 있을 거야. 주기락은 왠지 모르게 그런 확신이 들었다. 그가 다물었던 입술을 살짝 열고 연주에 맞춰 멜로디를 흥얼거렸다. 주기락의 맑은 목소리가 작업실에 울려 퍼졌다. 처음 약간 주춤거리던 것이 점점 막힘없이 흘러내려갔다. 마치 이 노래가 원래부터 그렇게 편곡됐어야 하는 것처럼. 그가 은백색 옷을 입고 반짝이는 별빛 바다에서 그렇게 노래한 적이 있는 것처럼. 석양 아래 바다를 보며 한 여자를 위해 그렇게 노래한 적이 있는 것처럼. 주기락이 마지막 음절을 흥얼거린 뒤 한참 뒤에야 임 실장이 떡 벌린 입을 다물고 손뼉을 탁 쳤다. 세상에, 기락이 너 이 버전 너무 좋잖아. 야, 저번 버전보다 뭔가 더 뭐라고 말하더라. 진지. 그래, 진지한 느낌이야. 임 실장이 흥분해서 눈을 커다랗게 뜨며 말했다. 기락아, 우리 이걸로 갈까? 안 돼. 주기락이 또 거절했다. 임 실장은 정말 미칠 것 같았다. 설마 너 아직도 마음에 안 드는 거야? 그게 아니라 이 멜로디는 전에 이미 썼던 거야. 썼던 거라고? 임 실장은 어리둥절했다. 아니야, 내가 네 노래 다 들어봤지만 이 멜로디랑 겹치는 곡은 없어. 형 진짜 쓴 적 있어. 그때 뮤비 촬영할 때 형도 있었잖아. 게다가 내 생일날 그녀도. 주기락은 여기까지 말하다 순간 말문이 막혔다. 확실히 이런 멜로디의 곡을 녹음한 적이 없다는 걸 깨달은 것이다. 새 앨범 발표 후 회사의 예상대로 앨범은 엄청난 성공을 거두며 각국의 음원 차트를 빠르게 점령했다. 그 사이에 각종 영상 클립 플랫폼과 거리 곳곳 매장에서도 늘 주기락의 신곡이 흘러나왔다. 주기락이 여러 번 수정했던 발라드 역시 자연스럽게 널리 인기를 끌며 좋아하는 사람한테 고백하고 싶으면 이 노래만 부르면 된다는 말까지 생겼다. 그가 홍보 행사에 참석하면 주최 측도 그가 카메라 앞에서 이 고백송을 불러주길 원할 정도였다. 홍보 기간이 끝난 뒤 임 실장은 큰 자비를 베풀어 주기락에게 휴가를 주었다. 그 이틀간 주기락은 집에 틀어박혀 만화를 한 편 읽고 애플이를 2번 산책시키고 영화를 3편 봤다. 소파에 놓인 휴대폰에서 수시로 알림음과 함께 그에게 보내는 축하 메시지가 아침부터 밤까지 끊임없이 들어왔다. 주기락은 그때마다 휴대폰을 들고 메시지를 확인했다가 실망한 듯 내려놓기를 반복했다. 그가 축하받고 싶은 사람은 타지에서 촬영 중이라며 언제 돌아올지 모른다고 했다. 함께하는 사람이 없으니까 진짜 외롭네. 주기락은 기지개를 켜고 소파에 비스듬히 기댄 채 고개를 젖혔다. 청회색 천장에 창밖에 우거진 나무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다. 그림자가 흔들리면 그도 그에 맞춰 천천히 눈을 깜빡였다. 분명 여러 해 동안 생활했던 집인데 왠지 그가 적응하지 못할 정도로 늘 휑한 느낌이 들었다. 그는 이 집이 더 시끌벅적하고 생기 있어야 한다고 느꼈다. 언제 돌아와요? 그가 허공에 대고 조그맣게 말했다.
그 말을 뱉고 나서 그는 무심코 테이블 위에 놓인 컴퓨터를 보았다. 컴퓨터는 대기 모드 상태였다. 이틀간 그는 컴퓨터로 어떤 시스템을 해킹한다거나 어느 조직을 조사한다거나 하는 일을 하지 않았다. 그런데 문득 엄청난 연산을 할 때 펜에 과부하가 걸려서 나는 윙윙 소리와 끊임없이 키보드를 두드리는 긴박한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다. 갑자기 한가해지니까 적응을 못해서 이러는 거겠지. 주기락은 자조적으로 웃으며 자신의 귀를 만지작거렸다. 띵. 이번엔 환청이 아니었다. 그가 그녀 전용으로 설정해둔 알림음이었다. 주기락은 벌떡 일어나 똑바로 앉은 후 휴대폰을 집어들었다. 역시 그녀의 메시지였다. 나 돌아왔어요. 채팅창에는 메시지 외에 사진도 있었다. 그녀의 손이 찍힌 사진인데 손가락에 쥔 나무 막대에 가느다란 연갈색 설탕 가닥이 돌돌 감겨 둥글게 뭉쳐있고 더 작은 덩어리 2개가 귀를 이루고 있었다. 설탕 조각을 붙여 만든 귀여운 이목구비까지 보였다. 곰돌이 모양의 솜사탕이었다. 잠시 후 또 메시지가 떴다. 이건 기락 씨의 앨범 성공을 축하하는 선물이에요. 한참을 뒤져서야 그 기억 속의 솜사탕을 찾아냈어요. 마음에 안 든다고 하기 없기에요. 느낌표가 보이고 동시에 주기락의 눈앞에 지쳤지만 의기양양한 얼굴로 솜사탕을 그에게 건네는 화면이 나타났다. 그는 자신도 모르게 미소 지었다. 자신도 과거의 언젠가 밝은 봄빛 아래 누군가의 손을 잡고 긴장된 상태로 팬들의 추격을 피해 골목골목을 누비며 결국 기억 속의 솜사탕을 찾아낸 적이 있는 것 같았다. 혀끝에도 그때 맛본 달콤함이 남아있는 기분이었다. 기지개를 켠 그는 곧장 나가서 그의 솜사탕을 먹기로 결정했다. 주기락의 추적은 시작부터 순탄치 않았다. 이 세계적인 규모의 사냥꾼 게임을 계속 진행할 수 있는 것은 배후에 엄청난 세력이 지원하고 있기 때문이 틀림없다. 주기락은 진작에 마음의 준비를 해둔 터라 몬드리 히트바에 연락해 허윤을 찾았다. 하지만 허윤 하나로는 부족했다. 연이어 울리던 키보드 소리가 뚝 멈췄다. 주기락은 화면에 깜빡이는 에러 표시를 주시하며 살짝 이를 악물었다. 허윤이 다가왔다. 뭐야? 또 놈들 도망가게 두려고? 그는 주기락이 자신을 돌아보자 얼른 목을 움츠리며 덧붙였다. 걱정 마. 네 화면에 있는 ABCD 1100 같은 건 외계어 같아서 난 알아보지도 못한다고. 놈들은 도망갈 수 없어. 주기락이 담담히 말했다. 허윤이 코웃음을 쳤다. 내가 네 능력을 못 믿어서가 아니야. 넌 분명 대어를 낚을 수 있는 녀석이지. 하지만 바다에서 바늘 찾는 수준인데 너무 느리다는 생각 들지 않아? 푸른색 눈동자는 스크린의 차가운 빛을 굴절시키고 있었다. 그가 허윤 때문에 집중력이 흐트러진 것이 이번이 처음이 아니었다. 놈들의 수법은 고난이도가 아니었고 고작 가짜 IP 주소를 대량으로 뿌려 주기락의 시선을 어지럽히는 데 그쳤다. 허윤의 말대로 시간을 두고 추적하면 언젠가 그들의 흔적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주기락에게 지금 가장 부족한 것이 시간이다. 주기락이 다시 고개를 돌리며 말했다. 말 빙빙 돌리지 말고 좋은 아이디어 있으면 말해. 아이디어까진 아니고. 허윤은 손가락 관절을 주무르며 말했다. 해커들은 늘 혼자 움직이나? 거물급 조직 같은 거 없어? 우두머리한테 가서 도움을 청해보는 건 어때? 키는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해커계의 1인자다. 주기락은 고개를 저으며 허윤의 제안을 그냥 하는 소리로 치부하고 새로운 단서를 찾기 위해 전에 추적했던 루트를 다시 들춰보았다. 빠르게 기록을 검토하던 그의 손가락이 갑자기 멈칫했다. 우수한 기록 중에
연모 씨의 IP 주소가 여러 개 있었다. 연모 씨 내 사냥꾼 게임에 관심을 가진 사람이 자신 말고 또 있었다고? 주기락은 주저없이 IP 궤적을 추적했고 실제로 그들이 서로 다른 시간에 사냥꾼 게임 조사를 시도했지만 실패해서 포기한 것을 발견했다. 더 중요한 것은 그들이 최근 며칠간 딥웹의 익명 게시판에 접속했다는 것이다. 주기락이 재빨리 해독해보니 놀랍게도 연모 씨의 해커 교류 플랫폼이었다. 해커 길드. 주기락은 손끝으로 키보드 가장자리를 툭툭 두드리며 생각에 잠겼다. 많은 사람이 정보 필터링을 도와준다면 낭비되는 시간이 훨씬 줄어들 것이다. 하지만 방금 대충 게시판을 훑어보니 이들의 경계심이 만만치 않을 듯했다. 빠르게 섞여 들어갈 방법이 필요한데. 그때 게시판에 새 글이 올라왔다. 올해 해커 세미나 초대장을 발송했으니 모든 멤버들은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게시자 매니저. 탁. 주기락의 손가락이 두드림을 멈췄다. 방법이 생긴 것이다. 키의 계승자로서 해커 멤버를 사칭하는 건 주기락에게 식은 죽 먹기였다. 그는 매니저 메일박스에서 해커 대회 초대장을 열어 주소지를 복사한 뒤 출발 준비를 했다. 나무 그림자 아래서 뜨거운 기운이 걸러진 정오의 햇살을 맞으면 슬슬 졸음이 몰려오는 시각. 거리에 행인은 드물었고 만둣집 앞 강아지만이 지나가는 금발형에게 꼬리를 흔들었다. 주기락은 누가 알아볼 거라는 걱정은 되지 않는지 마스크를 내렸다. 그는 초대장을 쥔 채 금정로에서 녹색 슈퍼를 지나 세 번째 입구에서 좌회전해 해넘이 길로 갔다가 다섯 번째 교차로 입구에서 우회전 후 500m 직진하고 오르막길로 올라가 마지막으로 199번지 앞에 멈춰섰다. 허름한 가게 외관, 얼룩덜룩한 벽. 이곳은 오래된 슈퍼마켓으로 상품 진열대 너머로 대나무 의자에 누워 졸고 있는 사장님과 한쪽에서 아무도 보지 않는 연예 뉴스를 쉴 새 없이 틀어주고 있는 TV가 보였다. 주기락은 고개를 숙여 초대장을 보았다. 잘못 찾아왔네. 그냥 잘못 온 정도가 아니라 초대장에 적힌 목적지와 전혀 딴판인 엉뚱한 곳으로 온 것이다. 그는 자신이 이 정도의 길치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한참을 걸어와 놓고 알아차리지 못할 정도로 넉놓고 다니지는 않는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자신의 두 발은 무언가 기억하고 있는 것 마냥 익숙하게 주기락을 이곳으로 데려왔다. 분명 처음 와보는 곳이었다. 사방을 둘러보는데 익숙하면서도 어딘지 위화감이 느껴졌다. 여긴 매점이 아니라 허름한 PC방이어야 하지 않나. PC방 뒤편이 해커대회 홀이다. 사람은 많고 실내는 어둡다. 그는 거기서 허둥대는 여자를 봤다. 여자는 사람들에게 둘러싸여 양자 암호키 분배에 관한 질문에 어떻게 답해야 할지 몰라 곤혹스러워하고 있었다. 그 다음엔 무슨 일이 일어났지? 그가 존재하지 않는 기억을 되살리려 할 때 뉴스 소리가 그의 생각을 중단시켰다. 주기락은 주위를 둘러보다 자신이 어느새 슈퍼마켓 안에 들어와 있다는 걸 발견했다. 광고가 끝나고 TV에서 어제 짠 연예 뉴스가 재방송되기 시작했다. 화면에 나타난 건 바로 자신의 화보와 회사 사진이었다. 주기락이 그녀의 회사와 계약한 건 양측이 모두 윈윈하는 결정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주기락의 재능과 회사의 자원이 결합한 결과가 바로 발매 한 달 만에 1000만 장에 육박하는 앨범 판매량을 기록했고 음원 스트리밍 횟수 1억 회를 돌파한 주기락은 공교롭게도 지금 화면에 별빛 바다에서 열창하는 자신이 나오는 것을 보고 조금 실소했다. 그가 몸을 돌려 떠나려는 순간
의자가 묵직한 소리를 냈다. 사장님이 TV 소리에 깬 것이다. 남자는 졸음이 가시지 않은 얼굴로 눈을 가늘게 뜨고 훤칠한 금발 손님을 향해 입가에 친절한 미소를 띄었다. 학생, 뭐 줄까? 저는 원래 거절하려던 주기락은 곁눈으로 힐끗 반짝이는 작은 통을 보며 대답했다. 이거 주세요. 그는 반짝이는 셀로판지로 포장된 풋사과 맛의 사탕 2개를 샀다. 로키? 네, 이 부분은 조사 끝났어요. 자, 받아요. 고마워요. 천만에요. 참, 아직 화면 끄지 말아요. 실례지만 질문이 있어요. 로키가 혹시 키의 서브 아이디인가요? 왜 그렇게 묻는 거죠? 화내지 말고 들어봐요. 나랑 친구 몇몇이 엊그제 살짝 당신의 방화벽을 뚫어보려고 시도해봤는데요. 알고 있어요. 정말 인정사정 없으시던데 난 그냥 방화벽만 뚫어볼까 했는데 당신은 거의 내 컴퓨터를 망가뜨릴 뻔했잖아요. 나중에 남은 흔적을 정리하다가 느꼈는데 당신 침투 스타일이 완전 키느님 같았어요. 특히 추적 못하게 걸어놓은 코드 때문에 나 진짜 머리 터지는 줄 알았다고요. 당신 정말 키예요? 전 세계에 키를 따라하는 해커가 얼마나 많은데요. 내가 키라면 연못이 해커 길드에 도움이 필요할 거라 생각해요? 하긴 어쨌든 또 이런 일 있으면 우릴 찾아요. 우린 당신이랑 같이 일하는 거 꽤 재밌으니까요. 주기락은 통신 화면을 끄고 명령어 2개를 더 입력하자 잠시 인터넷 세계에 존재했던 로키라는 가짜 해커가 흔적도 없이 사라졌다. 연못시 해커 길드가 필터링을 도우면서 조사가 순조롭게 진행됐다. 심지어 주기락의 예상보다 훨씬 더 빨리 사냥꾼 게임의 플레이어 자료 데이터를 찾을 수 있었다. 해킹까지 시간이 더 필요했다. 컴퓨터에서 규칙적으로 띠띠 소리가 울리고 프로그레스 바가 천천히 앞으로 나아갔다. 주기락은 기다리다가 심심해 아예 자리에서 일어나 냉장고로 다가가 사이다 한 캔을 들었다. 주기락의 냉장고에는 음료를 넣어둘 수 없다. 매니저에게 발각됐다간 분명 압수당할 것이다. 다행히 그에겐 틈을 타서 그의 비밀 보물 창고에 초콜릿과 음료를 채워주는 완벽한 공범이 있었다. 캔을 따니 공기와 탄산이 만나 청량한 기포가 터졌다. 주기락은 컴퓨터 앞으로 돌아가 시원한 사이다 한 모금을 들이켰다. 눈은 80%까지 찬 프로그레스 바를 향해 있었지만 사실 초점은 나간 상태. 그의 생각은 이미 알 수 없는 곳으로 날아가 있었다. 그러고 보니 그의 공범 아가씨는 요즘 뭘 하고 있을까? 바늘통? 그레이 라이노? 아니면 영원히 끝나지 않는 기획안? 최근 벌어진 일로 모두가 정신없이 바쁘다. 그는 늘 억지로 버티는 듯한 그녀의 표정과 그녀가 짊어진 중압감을 생각하며 저도 모르게 알루미늄 캔을 호미페이드로 꽉 쥐며 입구 가장자리를 물어뜯었다. 그는 그녀가 내일 점심엔 무엇을 먹을지, 밀크티는 어떤 맛으로 마실지 이런 사소한 것들만 고민하며 살길 바랐다. 마침내 프로그레스 바가 끝까지 차고 사냥꾼 게임과 관련된 자료가 눈앞에 나타났다. 기록을 한 페이지 한 페이지 살피는 주기락의 맑은 눈동자에 어두운 기운이 서렸다. 그리고 그 속에서 그녀의 이름이 보인 순간 입안의 달콤함이 돌연 쓰디쓴 약으로 변하며 헛구역질이 났다. 분노가 새빨갛게 달궈진 수천 개의 바늘처럼 주기락의 신경을 자극했다. 알루미늄 캔은 어느새 그의 손에서 완전히 찌그러져 있었다. 그녀가 또다시 이걸 겪게 할 순 없어. 그는 자신이 왜
또라는 단어를 뱉었는지 모른다. 그가 아는 것은 그 오만한 놈들이 타인의 운명을 가지고 노는 것을 즐긴다면 자신이 나서서 그녀를 보호하리라는 것뿐이었다. 이것은 키가 해야 할 일이자 헬리오스가 해야 할 일이며 그녀를 보호하기 위해 반드시 해야 할 일이었다. 유저를 삭제하시겠습니까? 주기락은 음료수 캔을 쓰레기통에 버리고 망설임 없이 엔터키를 눌렀다.